법원이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수 씨가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고발뉴스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피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저희가 정면 돌파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미디어 탐화 화! 내가 더 빨랐다. 화화! 빠밤! 츄! 자, 요거 따끈따끈한데요. 아, 요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조선일보 한동훈에 올라탄 그림까지 요거 내용 나올 줄 알았어. 저 어제 예견하기를 SBS는 애니메이션을 활용할 거다. 근데 조선일보가 빗나갔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네. 역시 폰을 누르자 부당 검사가 올라탔다. 요거 한동훈을 위한 한동훈의 신문입니다. 요 일러스트 설명이 더 웃깁니다. 한동훈 검사장 쪽하고 중앙지검 쪽을 종합해서 네. 조선일보가 이런 일러스트를 그렸다라고 합니다. 야. 근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쪽 얘기만 듣고 아,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설명은 양쪽의 입장을 듣고 이렇게 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소파가 넘어졌어. 네네네. 소파를 휙 52세 네. 정부장 네. 휙 넘어서 이렇게 쓰러뜨린 걸로 돼 있는데, 야,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될 네. 그런가 하면은 갑자기 또 신정환. 아, 이거 정말 악의적이죠. 펀치를 꽂고. 네. 신정환을 소환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정부장이 요 사진을 공개했을 때, 아, 사실 약간 좀 갸우뚱하긴 했어요. 네. 검사가, 공무집행 중에 뭐 입원했다. 그래도 그냥 충분히 알아듣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 역곡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뭐 호불호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갑자기 신정환 씨 댕기열 이거를 들고 나오면서 와글와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조롱하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기본적인 기사 밸류 이렇게 따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공무 집행 중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불법 행위를 하던 중에 뭐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이를테면 근무 중에 다친 소방관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이런 이번 사진 나올 때마다 조선일보는 신정환이랑 똑같이 이걸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거는 특정 정파에 의한 네. 정치적인 행위라고밖에 해석이 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매우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지금 뭐 하도 재미있다고 말해야 되나요? 골 때리는 기사들이 많아서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소설가 협회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네. 너무 웃기게 읽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소설가 협회 분들은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의 맥락과 이런 그러니까 소설가 협회에서 추미애 소설 쓰시네라고 하는 발언을 사과하라고 성명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화면을 안 보시고 듣기만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랬더니 민동기 국장은 죄송하지만 좀 웃기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왜냐하면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글의 맥락과 표현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때 소설을 쓰시네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만큼 사실과 다른 그런 내용을 아무리 국회의원이라지만 저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차원의 얘기였는데 그 발언을 갖다가 소설가 협회에서 소설을 거짓말 나부랭이로 취급했다라고 정색을 하면서 성명을 내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 소설가 협회 때문에 의문의 일패를 당한 사람이 있다. 누굽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시에 윤한홍 미통당 의원이 아들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네네네. 자, 윤한홍을 공격한 성명으로도 읽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나부랭이 정도로 취급했다라고 기분이 나쁜 거야. 네네. 그러니까 윤한홍이 질문했잖아요. 응? 근데 그게 소설 같다고 했어. 네. 그러면 이 한국소설가협회는 그 윤한홍의 말을 거짓말 나부랭이 정도로
취급했다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 의문의 일패는 윤한홍이야. 그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묻자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요 얘기 좀 해주실래요? 기사가 한 줄도 없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네티즌들이 해시태그를 달고 주호영 23억 이 인터넷에서 이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실 언론들이 안 써주니까 우리가 이걸 계속 이어가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시세 차익을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누렸죠. 야당의 원내대표가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 23억을 지금 누렸는데 아니 지금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첨예한 상황에서 당연히 언론들이 기사를 써야죠. 2억도 아니고 23억입니다. 23억. 그리고 이게 공시 가격 기준이고요. 그럼요. 실제 거래가로 가면은 저는 훨씬 더 될 거라고. 더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기사가 없으니까 이걸 이상하게 여긴 네티즌들이 직접 주호영 23억이라고 해시태그 운동을 누려서 이걸 쟁점화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역시 이 언론들 반성해야 돼요. 다스는 누구 거?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렇죠. 해왔습니다. 네. 언론들이 정말 동토에서 네. 아무도 도와주는 언론이 없을 때 우리가 스스로 언론이 돼서 이슈를 발생시키고 유지해 왔는데요. 어쩔 수 없죠. 뭐 기레기 세상에서 해시태그 운동 의미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요거 자 이게 사실은 김태년 의원도 공세적으로 사실 나오고 있어요. 네. 최초의 스트레이트가 일요일 날 보도했을 때 잠정했는데 그쵸. 우리 이제 국민들이 해시태그 운동을 막 하고 하니까 정치인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추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바로 국민의 승리입니다. 공격을 하고 나왔어요. 김태년도 부동산 3법 가격 폭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 시세 차익을 누렸다. 이런 주장. 또 김두관 의원도 주호영 콕 집어서 23억 시세 차익. 네. 이런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김부겸 의원 네. 대표 후보도 네. 이거 딱 와닿습니다. 이게 비교가 있어야 돼요. 비교가. 아. 주호영 강남 집값 23억 오를 때 내가 살던 대구 집값은 떨어졌다 아이가. 요겁니다. 저게 문제죠. 예, 요거 네. 요거 때문에 지금 중앙집권화를 지금 해제하자고. 행정수도 행정수도 이전 이전을 얘기도 제기하는 나오고 거죠. 수도권 분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요거 마포 전세가 3억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대구 집값은 500만 원 떨어졌는데 요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열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는 23억. 더구나 이해충돌. 네. 자기가 법 만들어서 자기가 23억 땡겼으니까 이거는 사실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백한 이해충돌이죠, 이건. SBS 이해충돌 보도 전문 뭐하니? 왜 안 보여? 미디어 오늘에서 살짝 쓰고 있는데 고발뉴스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요것도 가져오셨네요. 이거는요. 다막거리가 됩니까? 됩니다. 네. 왜냐하면 MBC가 어제 뉴스에서 보도한 건데요. 네. 자연은 뒷전. 일단 사진부터 찍고 보자. 이런 제목인데 어허. 그 서울의 어디인가에서 강원도 춘천인가요? 네. 길조. 흰 참새. 흰 참새 못 봤는데 나? 흰 참새입니다. 이게 참새였어요? 흰 참새입니다. 오. 조개 나타났다. 오. 근데 이게 길조다. 참새 맞나? 참새랍니다. 오. 이거를 보도를 한 거예요. 카날리아 같이 생겼는데. 보도를 했는데 네. 이 보도를 보고 사진사들이 네. 사진 작가들이 네. 간 거예요. 사진 찍으려고. 얘가 계속 그 자리에 있어? 네. 거기 있으라고 응. 막 먹이도 갖다 주고 계속. 얘 친구들도 있을 거 계속 아니야? 찍으니까 이제 동물보호라든가 이 새 전문가들은 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참새가. 네. 그러면서 이런 식의 그 사진 작가들이나 사진가들이 자연을 훼손하고 동물을 학대하고 심지어 그 죽은 희귀새 이런 거를 촬영하러 갔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나무도 막 자르고 이런답니다. 어머, 왜 그래? 이걸 왜 가져왔냐면요. 기자들도 약간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요? 사진 기자들하고요. 이런 분들도 이것 때문에 몇 번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 작가들이라든가 사진을 찍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자들도 예외가 그렇죠. 아니다. 저널리즘에서도 항상 이게
이슈가 됩니다. 네네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뉴스 AS에서 네. 미국 사시는 교포, 네네. 동물보호법 이런 거 좀 네. 신경 좀 써달라고 했는데 우리 민동기 의도하지 않게. 어떻게 네. 어서 동기부여가 됐어요? 부여해서 됐습니다. 그랬군요. 저런 개그를 주주에서 좋아하는군요. 네. 신천지 간부가 장제원 의원의 동영상을 공유 댓글 작업했다. 그러니까 이거 왜 그랬어?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던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을 이제 조지는 멘트를 한 거야, 법사위에서. 네. 추미애 장관이 왕입니까 여왕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지. 네. 재원장이. 네. 근데 요거를 막 돌리면서 추미애의 얼굴이 기스가 나야 자기들이 유리하다 수사받는데 그런 논리예요. 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짜 이 추미애가 못됐네, 이 사람이 그렇게 돼야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장제원 거를 막 돌리라고 했었는데 장제원이 의문의 일패 아니야. 저는 신천지랑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요. 어떤 이단과의 교분도 허용치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신념입니다. 이렇게 장제원이 급한 불을 끄고 나왔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쓰일 말은 하지 말아야죠. 네. 뉴스 프리존에서 CCTV, 수술실 CCTV는 이거 아니 경기도에서 네네. 키트 상품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저 의사협회 네. 최대집 이 사람이 이제 주도적으로 싫어하는데 네네. 논리가 찍고 있으면은 신경 쓰여서 수술 못한다. 뭐 그런 논리였어요. 근데 의료 과실 문제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그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요. CCTV가 상당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럼요. 의료사고는 진짜 이 CCTV 없으면 이기기가 되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근데 요게 이제 그 환자가 동의해야 되고 서로 간에.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 폐기가 됩니다. 네. 언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CCTV 때문에 수술이 안 돼요. 그건 이 논리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여하튼 간에 네.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요거를 의무 설치 입법을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다. 그래서 쭉쭉쭉쭉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했는데 이거 보도가 안 돼서 가지고 나왔어요. 네. 전국으로 좀 확대가 돼야겠습니다. 자, 오늘 미디어 탐화 스페셜인데요. 네. 사실은 경향신문에서 단독 기사가 하나 났었어요. 어떤 기사냐? 시사만학의 거장 박재동 화백 성추행 의혹이 이제 SBS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네네. 경향신문에서 7월 29일 단독으로 기사가 올랐어요. 근데 네. 이게 5시간 만에 삭제가 됐어. 어떤 기사였냐? 박재동 화백 치마 밑으로 손 넣은 사람에게 또 주례를 부탁하나 미투 반박.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팩트입니다. 하나는 네. 박재동 화백에게 치마 밑으로 손을 넣는 성추행을 당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너무 고통스러웠다라고 하셨던 그 미투 제기자가 그 이후에 계속 재차 주례를 부탁했다는 얘기예요. 네. 요 얘기는 이제 소송 과정에서 나온 거죠. 네. 그런가 하면 그 피해 호소인인데 피해 주장 고소인이 그 피해를 입고 나서 친구랑 카톡을 나눈 내용이 있는데 네네. 마치 이 미투를 특정 만화계의 인사를 물먹이고 밀어주는 데 쓰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판을 깔아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혹시 기획된 미투가 아닌가 의심할 만한 여지가 나왔다는 내용이 크게 다뤄져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언론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투가 큰 이슈고 네. 경향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가 삭제가 됐다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어서 경향신문의 탐사 전문 기자입니다. 강진구 기자를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아이고, 전화 통화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 기사 내용을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시청자들에게 해드렸는데요. 네네. 뭐 삭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전에 어떤 기사였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제 기사는 2018년도에 박재동 화백에 대한 그 미투 의혹이 사실은 가짜 미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한 거고요. 가짜 미투일 가능성이 제기된 그렇죠. 기사군요. 아, 상당히 그러면 큰 문제인데요, 그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서지영 검사의 이제 미투 이후에 네, 사실 가짜 미투일 가능성에 대해서 특히 이제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던 네. 사건 중에서 가짜 미투일 가능성을 제기했던 건 제 기억에는 아마 제 회사가 처음이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미투의 그 가능성,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방금 제가 설명을 시청자분들께 드렸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피해를 주장하는 행위가 있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그렇죠. 주례를 봐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당초에 미투 의혹을 미투를 제기할 당시에는 주례를 부탁하러 갔더니 박재동 화백이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자기 허벅지를 만지면서 좀 이상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요 미투의 주장의 내용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성대상화하는 대화였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박재동 화백과 그다음에 이 미투를 제기한 이제 이 작가가 2017년 5월달에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 당시 상황들을 복기를 합니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SBS 인터뷰 나가기 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 대화를 나눈 내용들이 녹취가 돼 있었고요. 그 녹취에 보면 박재동 화백한테 이제 주례를 부탁하러 왔는데 주례 부탁을 하다가 처음에 이제 거절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택시로 제가 이동하면서 제가 박 화백님한테 막 좀 쫄랐잖아요. 주례를 좀 부탁해 좀 다시 서달라고. 그런 내용들을 나오죠. 얘기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녹취록에 나온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최초의 미투 제기한 내용들을 합쳐 보면 그렇게 이제 허벅지까지 이렇게 만지는 그런 끔찍한 이제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도 본인이 대단히 충격적이었고 그것 그렇죠. 때문에 이제 고통을 호소를 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택시 안에서 가면서 주례를 그냥 부탁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쪼를 정도가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글쎄 33살의 성인 여성이라고 얘기한다면 허벅지로 이 손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성추행임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애당초에 SBS 보도할 당시에는 그 끔찍한 피해 때문에 본인이 실신을 할 지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말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에 실신했던 게 아니고 손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성추행인가 좀 긴가민가 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시 택시로 이동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그 택시에서 다시 언어적으로 2차 가해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본인은 이게 나를 가지고 노는 거구나. 그래서 성추행임을 그 당시에 이제 확신을 했었던 거고. 뒤늦게 확인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택시 안에서 2차 가해로 인해 가지고 성추행임을 확신하기 전에 그냥 주례를 부탁해달라고 다시 재차 쪼를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이제 고소인의 해명이네요. 말이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최초에는 1차 가해를 당하고 나서 자기는 너무 끔찍해서 실신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당시 분명히 그게 자기가 이 성추행임을 인지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더 당시에 박재동 화백의 미투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거죠. 실신지경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카톡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 판을 깔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는 춤만 추면 되는데 그걸 못하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죠. 사실 이 당시에 이제 박재동 화백이 그 만화 무슨 진흥회인가요? 만화진흥원. 네, 만화 무슨 애니메이션 진흥원. 만화 영상 진흥원인가 그렇죠. 거기 이제 이사장 선출을 앞두고 사실은
박재동 화백은 사실은 만화계에 있어서 그 현존하는 이제 가장 상징적인 인사였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박재동 화백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또 다른 만화계의 권력이 있었죠. 아, 라이벌. 네네. 예, 제가 뭐 기사에는 기억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좀 이렇게 떠오르는 만화계에 또 새로운 권력이 있었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도에 박재동 화백하고 통화를 한 그 녹취 파일이 네. 그대로 그 이분한테 그 새로 떠오르는 그 만화계의 새로운 권력이라고 하는 기혁 씨한테 제가 그 녹취 파일이 그대로 건네줬고, 녹취 파일이 넘어갑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녹취 파일에 보면은 이게 결정적으로 이게 그 박재동 화백이 성추행을 인정을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파일이 활용이 됐습니다. 근데 그 파일에는 실제로 저도 쭉 다 검토를 해봤는데, 그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이 안 들어있더군요. 그렇죠. 그렇죠. 인정한 내용이 안 들어있는데, 그걸 사실은 약간 좀, 부분적으로 발췌를 해서, 그 부분들을 이제, 박재동 화백이 2차 가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스스로 가해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 자료로 그게 이제 활용이 됐고, 실제로 그래서 2017년도 5월달 만화영상증권 이사장 선출에 있어서 박재동 화백은 이제 후보로서 사실은 완전히 배제가 그때는 완전히 아웃돼 버린 거죠. 뭐 완전히 아웃. 진흥원 원장이고 뭐고 그런 건 꿈도 못 꾸는 그냥 폐륜화가 돼 버린 거죠. 그렇게 됐죠. 근데 그 카톡에 보면 자기가 판을 다 깔아줬다. 네네네. 그게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편을 들어줬다 이런 얘기인가요? 2018년도에 이제 SBS에서 미투 의혹을 이제 미투를 제기하고 난 직후에 이루어진 이제 카톡 대화고요. 거기서는 이제 보도를 하고 난 뒤에 아까 얘기했던 만화계 새로 떠오르는 그 권력, 그분이 이제 이미 만화협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만화협회의 그 미투 보도를 계기로 해서 박재동 화백을 이제 제명하는 그런 안이 이제 올라온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SBS에서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동료 작가하고 나눈 대화 속에서 판을 깔아줬다 내가. 표현이 나왔던 거죠. 내가 판을 깔아줬다. 네네. 그러니까 본인도 피해자도 사실은 그분들의 의미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만화협회에 이미 징계안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 제대로 제명 처리하는 안이죠. 제명 처리. 제명 처리하는 하나 처리하지 못해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까지 했나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판을 깔아놨으니까 자기는 춤만 추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해서 자기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자기는 그 당시 만화협회 만화영상진흥원 원장.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새로 떠오르는 만화계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그분을 지칭하는 것임을 사실은 이제 저한테 상당히 그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박재동 화백이 S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입수된 자료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다라면은 충분히 이쯤에서 다시 한번 그 재판 과정을 전하는 기사로서 상당히 그 단독의 의미가 있는데 경향신문에서는 왜 이 기사를 삭제를 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일단은 최초에 몇 번씩 그 회사에서 일단 기사 삭제를 통보하면서 그 말들이 몇 번씩 바뀌는데요. 일단은 처음에는 제 기사에 있어서 피해자의 반론의 분량이 그 가해자의 주장에 비해서 너무 작다. 그래요? 이런 근데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그 삭제된 기사가 지금 뭐 김민웅 교수님 페이스북에 삭제된 기사가 보관이 돼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아예 그 피해 호소인 고소인의 고소인과 일문일답을 하셨네요. 상당히 길게 이 정도. 주요 쟁점에 걸쳐서 5매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그 기사가 한 5, 6매 정도 되니까 그리고 한 5-6매 정도는 객관적인 어떤 분량 자체로는 좀 작잖아요. 그러나 저는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그 기사를 반대되는 쪽에 있는 입장을 한 5, 6매 정도로 이렇게 일문일답을 담아서 보도를 했다고 한다면, 네. 예, 그리고 제가 의혹을 제기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 전부 다 그 반론 기회를 줬거든요. 그렇죠. 예, 사사건건 반론 기회를 드렸고, 그리고 예, 지금 전반적인 내용들은 재판 네. 과정에서 확보된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예. 특정인을 편드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자료는 자료일 뿐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납득이 안 가네요. 그래서 지금 삭제가 됐다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삭제를 하겠다고 통보가 왔고요. 네. 그러다가, 저는, 아니고 뭐 삭제는 국장의 권한, 편집국장의 권한이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네. 삭제가 되면, 그 문제가 좀 간단치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네네. 경향신문 내부만의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제가 우려를 했고, 왜냐면 그 기사가 다음에 굉장히 그 주요 관심 기사로 그 많이 읽은 가장 기사 2위까지 올라간 걸로 제가. 예, 그 시점에서 삭제가 됐거든요. 네. 예, 그랬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왜 갑자기 이게 삭제가 됐지 이렇게 굉장히 주목을 받는 기사가 그 의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 회사에서 사실 입장이 좀 곤란해질 거라고 하는 걸 좀 직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직후에 다시 1시간 후에 다시 이제 국장이 저한테 전화를 와서 네.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두 가지. 어떤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좀 제목이 좀 선정적이다. 제목을 좀 바꾸겠다라고 네.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기사 본문에 있어서 일부 좀 남성 중심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그 범죄 보도 준칙에 좀 어긋나는 표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자기가 좀 데스킹을 좀 하겠다라고 네네. 해서.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 두 가지 정도면 저는 수용하겠다라고 쟤는 이제 기사를 어쨌든 다시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예, 물론 저는 제목이 좀 선정적이라고 보일 수는 있지만 제목을 그렇게 뽑았던 이유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경향신문 오늘자 일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시청자분들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울시 성추행 무대책. 이렇게 일면 제목을 뽑았어요. 저는 이 제목이 상당히 선정적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요거는 뭐 이 별건일 수도 있지만. 지금 미투 전국에서 우리 강 기자님의 기사를 보면서 박원순 시장의 어떤 사안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상당히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동조사위원회 꾸리자라고 여성계와 피해자 측에 제시를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거부를 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서울시 쪽에서는 어떤 대책을 어떤 사실관계 위에서 정립할 수 있겠는가 라는 측면도 있는데 그렇게 서울시를 일방적으로 조지는 기사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경향신문에서 지금 강 기자님의 기사가 편파적이다, 선정적이다라고 제기하는 것은 경향신문의 무게추가 어디로 쏠려 있는가 상당히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의아하게 만드는 상황이 아닌가. 일단은 저희 회사가 기본적으로 이 미투 전국에 있어서 그 피해자 중심 보도나 아니면 이 피해자하고의 연대를 강조하고 그 관련해서 국가기관의 책임을 소홀한 부분들이 있다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건 기본 방향은 저는 틀리진 않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뭔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건의 이제 실질적인 진실을 우선적으로 파헤치고 그렇죠. 그리고 파헤친 진실을 기초로 해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대책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당위보다는 사실 진실이 우선인데. 네, 좋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인데 전화 통화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 강 기자님 같은 경우는 이 척박한 탐사보도 토양에서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서 상당히 많은 언론인들의 귀감이 되는 분이신데 이런 일을 당해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만은 혹시 이 회사 상황이 허락을 한다면 월요일 날 저희 저녁 6시 반에 TV기자협회라는 방송이 있거든요. 거기 좀 출연하셔서 좀 더 자세한 내막까지 좀 말씀을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깊이 고민해서 제가 기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 사람의 시민이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또 그런 걸 통해서 지금 갈등이 양산되고 있는 현재 이 미투
미투 또는 이제 박원순 사건과 관련해서 저도 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좀 더 고민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시간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진구 경향신문 탐사 전문 기자였습니다. 우리 민동기 국장 계속 지금 지켜보셨는데 이 사안이 사실은 뭐 간단하고 어느 한쪽이 맞다라고 예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네. 쭉 같이 들었는데 네네. 뭐 들으신 저희 시청자, 애청자분들은 나름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네. 다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기본적으로 아까 그 제목을 뭐 데스킹 국장이 경향신문 데스킹 국장이 하겠다. 데스킹 하겠다. 또 기사 본문에서 이런 거를 데스킹 하겠다. 이거 국장 권한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사 나가기 전에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왜 기사 나가고 나서 저런 얘기가 오가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제가 간접적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네. 신문 기사에 난 내용인데 이게 신문 지면에 나간 기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나름대로 이 강진구 기자 같은 경우는 국장이랑 동기예요. 동기죠. 그리고 현재 네. 부장이고, 네. 그건 데스크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책임하에 기사를 온라인으로 송출한 건데 이 사안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후속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재동 화백으로부터 박원순 시장까지 미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월요일날 TV기자협회 6시 반부터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담 화였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